에이수스 비보북은 가성비 노트북으로 무난하게 추천하기 좋은 제품인데 저가형 제품부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최신 라이젠 AI 프로세서가 탑재된 비보북 S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에이수스 비보북 S14 M5406WA QD165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 S14 디자인은 상위 라인업인 젠북에 비해서 좀 더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쿨 실버 컬러의 알루미늄 바디에 에이수스 비보북 로고만 간단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HDMI 1.1 포트, USB4,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C타입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나 2개의 USB 3.2 Gen1 A타입 포트 등 기본적인 포트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비보북 S는 비보북 라인업 중에서 나름 고급형 라인업인 만큼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구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일반 LCD가 아닌 14인치 16:10 비율의 WXJ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동일한 크기의 젠북 S에 비하면 해상도가 FHD급으로 낮고 주사율도 60Hz긴 하지만 루미너 OLED가 탑재되어 TCI P3 100% 색영역, 400니트 최대 밝기, HDR 인증 등 스펙 자체는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힌지도 180도로 평평하게 펼쳐지는 힌지가 탑재되어 컨퍼런스 모드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웹캠 프라이버시 실드도 있어서 아예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가려서 카메라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는 14인치 크기인 만큼 넘버패드가 없는 미니 배열 키보드가 들어가는데요. 에이수스 에르고 센스 키보드로 키캡의 간격, 트래블 모두 타이핑하기에 좋은 구성의 키보드입니다. 또 이런 노트북에서 흔치 않은 RGB 백라이트 커스텀이 가능한 키보드가 들어가는데 윈도우 11의 다이나믹 라이팅 설정을 통해 취향에 맞게 다양한 RGB 백라이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터치패드도 구형 대비 상당히 많이 커졌고 테두리 제스처를 통해 빠르게 볼륨, 밝기, 미디어 제어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수스 비보북 S14의 스펙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해보겠습니다. CPU는 AMD의 젠5 스트릭스 포인트 기반의 라이젠 AI9 HX370 프로세서에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인 라데온 890M, 메모리는 LPDDR5X 규격으로 24GB 온보드 메모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열어서 세부 구성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해는 T5 규격의 별 드라이버만 있으면 손쉽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이며 분해하면 먼저 듀얼 쿨링 팬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이수스 아이스쿨이라는 발열 제어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후반부에서 발열 테스트 결과도 함께 보시겠지만 실제로도 발열 제어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쿨링팬 왼쪽 아래에는 교체가 가능한 PCIe 4.0 기반의 512GB NVMe SSD가 자리 잡고 있고 슬롯은 한 개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배터리는 75W 용량으로 14인치라는 크기를 고려하면 꽤 큰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제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서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1, 2집 3을 구동해봤는데 멀티코어 2876점, 싱글코어 1994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기반 TDP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급의 제품이라고 하면 코어 울트라 2 시리즈를 탑재한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비하면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모두 우수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픽 벤치마크에서는 3D마크 테스트 기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텔 루나레이크에 들어간 아크 135V와 점수를 비교해보면 라데온 890M이 소폭 더 낮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칩셋 성능 자체는 라이젠이 더 높기는 한데 실제 벤치마크에서는 최신 드라이버 기준 여러 번 테스트해봐도 3D마크 기준으로는 소폭 더 낮은 편이었습니다. AI 벤치마크에서는 50톱스의 고성능의 NPU를 탑재한 만큼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비슷한 급의 인텔 제품에 비해서 NPU 성능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NPU를 활용하는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라이젠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간의 발열 측정과 솜 측정 결과인데 발열도 앞서 말한 에이수스 아이스쿨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기 상태 외에 풀로드 상태에서도 합판 부분이 조금 뜨끈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키보드 부분도 발열이 거슬리지 않고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음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팬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주변 소음 정도만 측정이 되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최고 속도로 팬이 돌아가면 약 58dB 정도로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최고 옵션과 최저 옵션 모두 평균 200프레임 중반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롤 자체가 저사양의 해상도도 FHD급으로 정말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2 테스트 결과는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25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4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FHD급 해상도라서 게임이 생각보다 잘 돌아갔고 갑작스러운 프레임 드랍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 시 평균 110프레임, 하위 1% 75프레임 정도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로 최저 옵션 평균 95프레임, 최고 옵션 평균 45프레임 정도로 배그 역시 기대 이상으로 프레임이 잘 나왔는데요. 3 울트라 국민 옵션에서도 평균 75프레임 정도로 이 정도면 플레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주사율이 60Hz 디스플레이라서 그런지 화면 전환 시 찢어지는 듯한 티어링 현상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플레이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래픽 성능 자체가 인텔의 내장 그래픽보다 높아서 그런지 벤치마크 결과와는 다르게 실게임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만한 스펙이나 구성의 제품은 아니고 일상 용도를 더 쾌적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인데요. 우선 14인치에 1.3kg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화면이 크지는 않지만 16대 CPU에 14인치로 꽤 공간이 확보되어서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등을 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 내장된 코파일럿 바로하기 키로 코파일럿을 빠르게 실행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는 등 더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AI 노트북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이 몇 가지 탑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ASUS 소음 제거 마이크 기능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이 목소리는 배경음으로 도서관 소음을 깔고 ASUS AI 소음 제거 마이크를 통해 실제로 녹음을 한 샘플입니다. 여기서 360도 녹음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주변 소음이 들어오는 편이고, 아예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꺼버리면 이렇게 시끄러운 원래 주변 소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 명의 화자가 있는 녹음 환경이라면 사람 목소리만 골라서 주변 소음을 줄이고 목소리만 또렷하게 조절하는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SUS VivoBook S14는 전반적인 스펙 구성이나 기능, 디자인, 내구성 모두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추천하기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도 2025년 1월 단단 최저가 기준 약 130만원 초반대로 현 시점 기준에서 정말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에 비하면 AS 접근성이 조금 더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외산 노트북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이기도 하고, 성능이나 휴대성 모두 타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아주 잘 나온 제품입니다. 실제로 노트북 리뷰를 많이 하면서 주변에서 노트북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무난하게 비보북 시리즈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당한 가격대와 성능, 만듦새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무난한 추천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ASUS VivoBook S14, M5406WA, QD165 모델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음 리뷰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